그래서 일단은 저용량 미녹시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20% 정도의 환자에서 담호증을 겪게 되고 하지 부종과 붓기. 이게 먹다가 끊었을 때가 궁금하거든요. 이걸 중단했을 때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스킨나이 연구소 오늘도 오픈합니다. 저는 스킨나이 연구소의 피부과 전문의 임슬기. 저는 스킨나이 연구소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혜입니다. 슬기쌤, 오늘은 저희가 이 풍성한 모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얼굴이 아무리 탱탱하고 뺑뺑해도 사실 모발이 조금 많이 없으면, 숱이 없으면 자신감도 위축되고 늙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풍성한 머리숱, 헤어스타일링 이런 게 이제 동안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으셨는데 요새는 이제 탈모도 의학적 도움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부과에 찾아오시고 약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 환자분들을 보면 탈모약이 부작용 걱정 때문에 선뜻 이제 드시러 오시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유명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성욕 감퇴. 프로페시아라는 그 약 같은 경우는 밝혀진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울증이. 그래서 이제 선뜻 나는 이제 탈모가 있어도 부작용이 걱정돼서 먹기가 좀 그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약은 요만큼 아주 요만큼? 소량 알약 크기로는 진짜 작은 알약을 복용을 해도 부작용 걱정 없이 머리를 자랄 수 있게 하는 경구 미녹시딜 먹는 맞아요. 미녹시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래서 경구 미녹시딜에 부작용은 없는지, 얼마만큼 먹으면 되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경구 미녹시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쵸. 친정 엄마 얘긴데요. 그 20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그때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다 맞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셔서 백신 때문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 심하게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알아 누우셨었거든요. 그렇게 아프고 나더니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 엄마 머리가 너무 빠져. 엄마 대머리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깜짝 놀래서 미녹시딜을 이제 저희 엄마한테 처방을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3개월가량 복용을 하셨는데요. 머리가 빠지는 게 멈추더니 그다음부터 쭉쭉쭉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엄마의 이제 최고 머리숱, 엄마 인생 머리숱.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을 중단하신 다음에는 뭐 계속 엄청 풍성한 상태가 유지된 거는 아니고 약을 중단하신 이후에는 이제 원래 엄마의 평소의 머리숱 상태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녹시딜을 복용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면 지혜쌤이 미녹시딜이 어떤 약인지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미녹시딜은 1970년대에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혈압약으로 썼는데 이거의 부작용으로 담호증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 치료를 받던 분들이 머리가 나고 얼굴에서 털이 나고 어쨌든 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탈모 치료제로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바르는 미녹시딜,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로 한 1986년 정도부터 쓰이게 되었어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서 약간의 단점으로는 바르면 떡이 지고 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효과는 좋았으나 사회생활 할 때 조금 귀찮고 보기 부끄러운 정도가 되어서 사용을 처방을 받으시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거 말고 먹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심혈관계의 약물이었기 때문에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먹었을 때 혈압이 저하되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심혈관계 부작용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뜻 먹는 약으로는 쓰이지 않았었는데 로우도즈 미녹시딜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행이 됐고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이 탈모 치료제로만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미녹시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먹는 저용량 미녹시딜이 어떤 탈모 유형의 효과가 좋은지 슬기쌤이 한번 알려주세요. 맞아요. 탈모도 사실은 다 똑같은 탈모가 아니고 탈모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경구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일단 남성형 탈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정수리 쪽 머리가 얇아지면서 이쪽 M자형 앞머리 쪽에 머리가 빠지면서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대대로 약간 유전적 경향이 있고 요런 타입의 남성형 탈모에서 우선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보시면 정수리 쪽이 점점점 휑해지면서 머리카락 대신에 두피 속살이 보이고 요런 경우 여성형 탈모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에서도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살면서 또 흔하게 겪는 탈모 중에 하나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타입의 탈모인데 제가 겪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이 뭐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을 때 뭐 임신, 출산 같은 변화라든가 크게 아팠을 때 요럴 때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증상이 생기면서 신체 다른 부분이 회복이 될 때 머리카락까지 영양 성분이 도달하지 못하면서 머리카락이 휴식기에 접어드는 형태의 탈모예요. 그래서 출산 후에 우리 GSM도 머리가 싹 빠졌다가 지금 솜털들이 막 나서 자라고 있는 중인데 이런 휴지기 탈모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도 발표가 됐고 원형 탈모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한 탈모 이런 부분에서도 경구 미녹시딜이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유형의 탈모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탈모 관련된 질환들에 우리가 경구 미녹시딜을 써볼 수 있다. 사용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래서 사실 이게 로우 도즈, 저용량 미녹시딜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그럼 얼마만큼 쓰는 게 머리카락 나는데 효과가 좋은지 우리 GSM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였잖아요. 고혈압을 치료할 때는 용량이 10에서 40mg 정도의 용량으로 복용을 했었는데 탈모약으로는 2.5에서 5mg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남성형 탈모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보다도 반으로 줄인 1.25에서 2.5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 0.25만 먹어도 여성형 탈모에서는 효과가 좋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 혀 밑에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0.45mg만 먹어도 효과가 이제 좋다라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혈압약으로 먹었을 때 용량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도 없고 심혈관계 부작용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용량 미녹시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경구 미녹시딜은 부작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여성형 탈모에서 남성형 탈모분들 주로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데 1.25에서 2.5mg을 주로 처방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1.25mg을 복용했을 때는 20% 정도의 환자에서 다모증을 겪게 되고 2.5mg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되면 40에서 50% 정도의 다모증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슬기쌤 머리가 안 나서 털이 안 나서 먹는 거니까 다모증, 털이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이 이제 사실 원하는 부위에 나는 게 좋은 건데요. 털이 이제 이렇게 원숭이처럼 다 나오면 안 되니까. 맞아요. 사실은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인중이 갑자기 이제 좀 거뭇거뭇해지고 구렛나루 부분이 이제 수북하게 약간 솜털인데 까만 솜털처럼 이렇게 부숭부숭 올라오셔서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이제 털이 나라고 먹는 약인데 털이 원하는 부위 말고 다른 데에 났다고 이거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활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다모증이고
부종이고요.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부종과 붓기. 다리가 좀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 중에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혈압약에서 이제 심혈관계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수분을 저류시키는 기능이 있다. 수분을 몸속에 좀 다리 쪽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심장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다리가 좀 부을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사실 심혈관계 계통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고 이전 탈모 치료제에서 걱정하셨던 성욕 감퇴라든가 우울감 등은 여기선 보고된 게 없고 좀 심각하지 않게 다모증 그리고 하지 부종 이렇게 두 가지를 부작용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먹다가 끊었을 때가 궁금하거든요. 이걸 중간에 머리가 많이 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복용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단했을 때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유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까지 미녹시딜하고 관련된 연구들은 각각 연구마다 복용 기간과 복용 용량이 조금 되게 상이하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탈모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제 출산 후에 빠지는 이런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다시 나면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 복용 이후에 이제 머리가 따라잡았다. 잘 났다. 이 경우에는 약을 좀 중단을 해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진행형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으로 난 머리카락이 좀 어느 정도 풍성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약을 일정 기간 이상 끊으면 내 유전자에 세팅되어져 있는 탈모 속도대로 다시 머리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경구 미녹시딜 뿐만 아니라 다른 탈모약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유전형으로 빠지는 탈모 같은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먹어주는 게 이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나마 나한테 부작용이 적고 잘 맞는 약으로 꾸준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량이 작아졌잖아요. 그만큼 알약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거부감이 좀 적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격. 약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실 수 있는데 한 달 처방비가 한 15,0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00원 정도로 머리가 자라날 수 있는 하루에 500원만 투자해도 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고 맞아요. 머리가 날 수 있다면 아주 가성비가 좋은 치료 아닐까요? 아주 좋죠. 사실은 요즘 사탕 하나도 애기 사주려고 보니까 500원이 다 넘더라고요.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모발약을 살 수 있다니 굉장한 희망입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근데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내가 평소에 심혈관 계통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추가 복용을 결정을 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해주세요. 이게 심혈관 계통 부작용이 적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내가 원래 먹는 약과 상호작용을 그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정리해주세요. 네, 미녹시딜은 일단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그리고 가성비 좋게 머리 탈모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경구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연구하러 또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